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이 직전 연도보다 상시 근로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 자, 증가한 근로자에 대해서 자, 기업이 부담한 이제 사회보험료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리고 또 이 세액공제 받은 다음 연도에 최소한 인원이 줄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해에도 또 한 번 더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경정청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경정청구는 이제 납세 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이제 요청하는 행위이고요. 납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제 세관장에게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전 5년치 이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금액인데요. 청년 등 증가 인원에 대해서는 이제 100%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기업이 부담한 이제 사회보험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총 이제 네 가지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자, 이 네 가지를 이제 100%다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년이 아닌 청년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서는 50%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성장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은 75% 이렇게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성장 서비스업은 어떤 거냐? 주로 이제 뭐 창작이나 방송, 디자인, 보안, 광고, 인쇄 출판, 연구 개발, 직업 훈련, 관광 숙박, 국제 회의 등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영위하는 업종이 신성장 동력 업종이 아닌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100%, 75%, 50%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인데 과연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첫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해야 됩니다. 이제 저특법 시행령에 보면 이제 중소기업 요건이 나와 있죠. 여기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또는 이제 법인 사업자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5억 원 이하라야 됩니다. 즉, 과세 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5억을 살짝 넘는 이런 기업들은 좀 억울할 수 있겠죠. 하지만 법은 법이기 때문에 이제 과세 표준 5억 원 이하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대상자의 최저 시급이 이제 120% 이상이라 해야 됩니다. 세액공제 대상자도 마찬가지고 또 상시근로자 계산할 때도 최저 시급이 120% 이상인 이런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시근로자 인원이 감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추징이 없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인원이 감소를 하면 이제 추징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추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용 인원이 감소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고용이 증대된 해에 한번 세액공제를 받고 그 다음 연도에 최소한 인원이 감소가 없으면 증대가 되지 않았더라도 한 번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세액 감면 조항들이 있는데 다른 세액 감면하고는 이제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다. 뭐 둘 중에 하나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액 감면 제도가 있지만 사회보험료 세액 감면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세액 감면이 있으면 다른 세액 감면을 받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세액 감면 중에서도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자, 여기와는 이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다 받고 있는 세액 감면 제도이기 때문에 뭐 이것과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주로 7%,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35% 정도 적용을 하는데요.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항목이 너무 많다 보면 사실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세액 공제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7%, 개인 같은 경우는 35%만큼은 내야 된다. 이게 이제 최저한세고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이제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가 있으면
공제된 금액의 20% 내외로 이제 농어촌 특별세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특징이 희한하게도 이제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상시 근로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모두 다 상시 근로자로 보는 게 아니고 상시 근로자 요건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예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상시 근로자 해당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제 미만인 자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이제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제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에 보면 이제 임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러한 임원들은 상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최대 주주, 그리고 최대 주주의 직계 존비속, 친족, 또 이런 분들도 이제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또는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를 하지 않은 자입니다. 당연히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겠죠. 그래서 상시 근로자 대상 알아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이제 매년 3월에 법인 같은 경우는 매년 3월,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5월 또는 6월에 이제 세무 조정을 하고 이제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하고 나면 이제 책자가 나오죠. 세무조정 계산서라고 하는 책자가 나오는데, 그 책자에 보면 이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마땅히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져있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체크를 해보시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직전 5년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신청을 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